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파TV 한성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제네시스와 렉서스도 비교해봤고요, 그랜저와 또 렉서스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 대결, 가장 비싸고 플래그십 세단을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일본 차 홍보한다, 이 새끼 저거 국뽕 채널이라서 이런 예민한 분들은 뒤로 가게 눌러주시고요. 아, 렉서스의 차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 야, 우리나라 제네시스도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렉서스의 우리 윤기환 과장님께서 이 렉서스 LS500을 또 협찬해 주셨습니다. 렉서스에 관심 있거나 렉서스를 한번 타보고 싶은 분들, 렉서스에 궁금하신 분들, 우리 또 우파TV 함께하는 우리 윤기환 과장님께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또 응대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렉서스의 LS500 가장 하이엔드 모델이죠. 그리고 제네시스의 G90 23년형을 한번 두 대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엔진 스펙부터 비교해 봐야겠죠. 두 차량 재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G90 같은 경우에는 23년형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엔진 스펙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일렉트릭 슈퍼차저 48V가 또 들어갔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원래는 롱바디에만 들어가 있었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번에 23년형부터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마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3.5L 6기통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렉서스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V6 3.5L 6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마력도 422마력으로 G90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렉서스 LS500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니지만 비슷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비교할 거는 가솔린 모델과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G90을 두 대를 비교해 볼까 하는 거죠. 이 렉서스 LS500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렉서스의 이미지는 어떻죠? 편하고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진짜 완성도 높은 장인이 만든 차라는 이미지가 렉서스에 있거든요. 근데 이 LS 모델이 5세대 2017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 이유가 렉서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실제 LS 모델과 너무 다른 거야. 너무 스포티해진 거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북미나 유럽 막 이런 데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래서 렉서스가 야,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페이스리프트를 3년 만에 대대적으로 합니다. 완전히 주행감이 달라졌죠. 이번에 저도 이제 LS500은 처음 타보는데 과연 어떤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고 싶고요. 이 G90 같은 경우도 예전에 렉서스랑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웠어요. 이전 나온 G90과 지금 현행 G90과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두 차량 다 에어서스가 들어가고요, 이 두 차량을 타보면 왜 플래그십 세단에는 에어서스를 넣어야 되는지 타보면 알아요. 자, 가격도 중요하죠. 가격. 또 이게 스펙도 중요하지만 가격 중요한데요,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브랜드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 하나부터 10까지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시작 가격은 9,407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옵션 같은 거 막 집어넣고 프리미엄 패키지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은 가격이 한 3천만원 정도 훌쩍 올라가거든요. 그럼 보통 많이 집어넣으면 1억 2천 정도에 출고하는데, 렉서스 LS500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세 가지예요. 슈프림, 럭셔리, 플래티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온 모델은 바로 중간 트림인 럭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은 1억 4,15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 1억 초반에 얘랑 비교하려면 3천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비싸? 할 수 있지만요, 4인승 VIP 시트까지 집어넣은 풀옵션 차량입니다. 거의 얘도 1억 3천 넘어가요. 그래서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게다가 렉서스는 사실 할인을 하고 판매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두 차량 가격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외관의 디자인은 뭐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 보니까 조금 더 이 G90이 고급스럽고 좀 깔끔해 보이고 미래지향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거기에 뭐 크렘쉘 후드, 듀얼 크레스트 그릴, 신형 제네시스 엠블럼, MLA 얇아진 헤드램프 같은, 정말 누가 봐도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예뻐졌고요. 렉서스도 사실 이 매니아층이 되게 두터워요. 렉서스의 또 하나의 장점은 질리지 않는 디자인. 언제 봐도 예쁜, 언제 봐도 무난하게 질리지 않는, 바로 렉서스죠. 자,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크죠. 이거는 플래그십 세단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죠. 보통 플래그십 세단들 차들은 그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플래그십 세단의 차들에 들어가는 엔진이 어떤 스펙이에요? 고스펙이에요.
워낙 큰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의 열을 또 효과적으로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커다란 이 라디에이터 그릴로 공기를 또 집어넣어서 엔진의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주기 위해 라디에이터 그릴이 보통 큰 거고요. 크롬 몰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뭐 보면은 뭐 프론트 범퍼 하단,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플래그십 세단들을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런 크롬 몰딩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저도 이번에 23년형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본 키인데요. 제네시스 키예요. 근데 키 커버 색상이 카프리 블루, 실제 도장면과 똑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이 키로 바뀌었을 때 차체 색과 동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네시스에서도 적용을 해준 것 같아요. 제네시스와 다르게 렉서스는 또 이렇게 깔끔한 키 디자인이 매력이긴 하죠.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 커다란 헤드램프가 G90은 얇은 두 줄 MLA 헤드램프로 또 들어갑니다. 이 기술력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뭐 커다란 헤드램프를 이 안쪽에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로 또 이제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이고,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런 식으로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근데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한 단계 건너뛰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포인트로 가죠. 렉서스 LX500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이 데일라이트, 밑에가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전 당연히 G90의 방향지시등이 무빙 턴 시그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시퀀셜 방식의 방향지시등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방향지시등은 아니고요. 반대로 렉서스는 앞에도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무빙 턴 시그널 방향지시등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뒤는 어떨까요? 약간 제네시스는 사실 둥글둥글한 조약돌의 느낌이 많이 나고, 플래그십 세단들은 보통 이렇게 와일드한 느낌을 요즘에 많이 안 넣거든요. 근데 하지만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펜다랑 이런 범퍼 라인들을 보면 굉장히 와일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테일램프도 커다란 테일램프가 들어가고 무빙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네시스 G90 어때요? 데일라이트가 좌우가 이어져서 하나의 선처럼, 그리고 두 줄 라인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이 선을 연결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제네시스 G90은 그 트렌드에 맞게끔 두 줄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이 크롬 몰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이제 요거 이제 LS도 사실 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면 좀 심플하고 얇아진 테일램프의 라인을 좀 보여주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자, 트렁크 열면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천천히 열리죠. 요즘 독선사 차들 뭐 벤츠, BM 보면 급속이에요. 그냥 슉 하고 열고 슉 하고 닫히고. 이 렉서스 LS500은 굉장히 부드럽고 천천히 고급스럽게 열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렉서스가 트렁크 공간이 꽤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에 대한 아쉬움은 거의 없고요. G90 역시도 트렁크 열리는 속도는 렉서스보다는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고급스럽게 열리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심플하죠.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게 두 차량 다 커버나 마감은 완벽합니다. 범퍼와 본넷에 이어지는 이런 이음새 부분에 고무 몰딩이 쭉 들어가 있고요. 웬만한 곳은 다 이렇게 커버로 되어 있어서 엔진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음을 거의 완전 차단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G90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우와 했던 부분 뭐가 있어요? 크램쉘 후드. 쭉 조개 껍데기처럼 하나에 열리는 이 본넷의 라인이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휀다 쪽부터 해서 끝에 앞에 범퍼까지 좀 이어져 있는, 대신 이 보닛 라인도 좀 길게 가지고 가잖아요. 차가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반대로 렉서스는 어때요? 보닛 라인이 조금 더 짧기는 하지만 렉서스 LS500도 워낙 또 긴 차기 때문에 뭐 작거나 뭐 이렇게 좀 좁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게 이 커버들 막 기가 막히죠. 그냥 안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 이거 커버를 제거를 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커버가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이게 정비할 때 그 공임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해요. 플래그십 세단들은 작업할 때 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임이 많이 들어가는 또 단점들도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이음새 부분들 있죠. 범퍼와 휀다가 이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고무 몰딩으로 감싸놔서 깔끔하게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이죠. 근데 사실 실내 디자인은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넘사벽이라는 말이 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제네시스 G90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성도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차를 놓고 보면은요, 제네시스 G90 진짜 잘 만든 차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하잖아요. 실내도 넓어 보이고, 조작을 했을 때 좀 한결 편하게 그냥 한눈에 보이게끔 이런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래그십 세단들은 어떤 분들이 사요? 20대, 30대 사는 차가 아니잖아요. 뭐 50대, 60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엄청 큰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어도 활용을 잘 못합니다. 어렵거든요, 조작하기. 근데 G90은 젊은 소비자가 조작을 해도 세련되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조작을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조작감이나 그리고 이제 한눈에 좀 눈에 잘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만지는 버튼의 이런 조작감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수만 번 이렇게 만져가지고 최고의, 최상의 이 조작감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뭐 기어 노브의 조작, 조그 다이얼의 이런 조작감들, 버튼의 느낌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또 프리미엄 세단들 보면 이런 이제 자동문에 대한 로망들 있잖아요. 이게 G90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 23년식으로 들어가면서 뒷좌석 문 닫히는 것도 자동으로 되고, 운전석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밟으면 닫히고, 이 조수석도 버튼을 통해서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넘사벽이죠. 실내가 화이트 베이 색상이라 조금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현대가 제일 바보가 아니잖아요. 오염이 잘 될 거 알기 때문에 오염이 덜 되는 재질로 일단 코팅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염을 막아주고, 흰색이 이쁘기는 해요. 근데 이 방향제 뭐예요? 바흐가르트. 요즘에 진짜 인기 쩌는 방향제죠. 진짜 잘 나가요. 여성분들에게도 인기 많고 남성분들 선물로도 많이 나가는 게 이 바흐가르트 방향제죠. 깔끔하지 않아요? 송풍구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통일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좀 아쉬운 게 그 냉온 컵홀더 빠진 거는 조금 아쉬워요. 이 G90 정도 되는 차에 냉온 컵홀더는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죠.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 이쪽에 있고, 수납 공간도 훌륭하고, 뭐 공간이나 가죽 이런 부분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원래는 옵션이었다. 이런 이제 한국의 미를 살리는 이런 무늬 패턴. 뱅앤올루슨, 이 스피커 이것도 계속 위로 올라오거든요. 23개 뱅앤올루슨 스피커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니시스 출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스피커 무조건 추가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스피커가 많으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스피커 개수가 많은 게 사실 거의 깡패기는 해요. 게다가 액티브 노이즈 노드 컨트롤, 노면에 올라오는 풍절음이나 이런 뭐 노면 소음 같은 경우를 특정 주파수로 또 잡아주고, 게다가 이번 23년형으로 되면서 가상 사운드 엔진 시스템까지 들어가서 6기통이지만 V8기통 엔진 사운드가 나요.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특징이긴 한데, 보통 플래그십 세단들은 문을 열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묵직해, 진짜. 그 일부러 여기 지지대를 조금 더 묵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무겁고 뭐 문짝도 무거운 것도 있지만 일부러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느낌 만들어내거든요. 제니시스 G90도 문짝 되게 무겁고, 만지면 야, 이게 좀 묵직한데 차가 좀 안전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렉서스는 문짝이 좀 가볍긴 합니다. 그렇다고 안전이 뭐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문짝이 무거운 그런 느낌 좀 덜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요거 뭔지 알아요? 요거 이 안에 보면 송풍구 저거 구멍 있거든. 여기로 이제 바람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LS500을 딱 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렉서스를 많이 리뷰했지만은 드는 생각, 얘네들은 2000년도 초반에 시대에 머물러 있구나, 굉장히 올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렉서스도 차는 잘 만드는데 이 외관과 실내 디자인을 조금 더 젊어, 이렇게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요즘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 일체형 디스플레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화질도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고, 조작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수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본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작하는 그 조작 그 페이스 UI가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에게 조금 어색한 방식이에요. CD 플레이어가 아직도 있다라는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90년대와 2000년대 아직도 머물러 있다. 자, 옵션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뭐 소재나 이런 부분은 고급스럽죠. 자, 그리고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얘가 또 23개의 오디오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디오의 음질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또 다른 추가 옵션이 아니라 그냥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이 다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도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엄청 조용해요. 저희가 주행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엄청 조용하고, 여기 이제 선글라스 케이스 이거 90년대, 2000년대 다 없어진 건데 아직도 들어있죠. 근데 이 실내 가죽의 마감이나 이런 이음새 완성도는 정말 훌륭해요. 만질 때마다 역시 렉서스는 차 잘 만든다, 기본기가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이음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센터 콘솔이 열리죠. 근데 반대편을 누르는 게 또 있거든요. 여기 누르면 또 반대편이 열려요. 뭐야 이거? 두 개 눌리면은 이게 다 열리는 거 아니냐고 두 개를 눌러봤는데 두 개는 다 같이 안 열리고,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고요. 여기 조그 다이얼이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긴 한데 방식이 좀 불편해요. 반응은 빠르고 뭐 이러지만 많이 사용 안 해본 UI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 막상 또 사용하면은 나름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제가 직접 운전도 해봐서 주행감이랑 그리고 2열 시트에 타가지고 2열 승차감도 어떻게 다니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렉서스도 재미난 게 있어요. 보통 이 기어를 바로 내리면 드라이브잖아요. 근데 얘는 드라이브를 해도 차가 출발이 안 됩니다. 기어가 안 들어가요. 얘는 왼쪽으로 당긴 다음에 밑으로 내려야 드라이브가 들어가요. 그리고 왼쪽으로 당기고 위로 올려야 후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이 렉서스 LS500은요 딱 주행을 해보면 이 차만의 진가가 제대로 나와요. 부드럽고 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타면 탈수록 와 이거 진짜 좋은데? 디자인과 가격, 옵션을 보고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거는 가격, 옵션, 디자인 이런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아 이거 별로다 이걸 굳이 사야 돼? 아, 다른 거 보면 화려한 디자인들도 많고 옵션 많이 들어간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돌아가지만 이 렉서스 LS500은요 기본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주행을 하면 달라요. 에어서스 세팅, 악셀, 이런 노면의 소음 정말 구름 위에 내가 떠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팅을요 진짜 어렵긴 한 건데 막상 너무 부드럽게 하면요 승차감이 편한 게 아니에요. 멀미 나요. 노면을 이제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차를 꽉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노면에 그냥 딱 차를 놔버려요. 그래서 좀 막 멀미도 나고 너무 부드러우니까 뭐 이게 진짜 편한지 울렁거리는지 이런 거 헷갈리는데 렉서스는 그 적절점을 정말 잘 잡아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스포티할 때는 딱 잡아주는 이런 세팅 값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렉서스를 타보셨던 분들 그리고 특히 이 LS500을 타보셨던 분들은 이 매력에 빠져서 아 그냥 디자인 좀 아쉬워도 아 옵션 조금 아쉬워도 승차감, 주행감, 연비, 정숙성 뭐 여러 가지 이런 주행에 대한 매력만 괜찮다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기로 렉서스를 선택을 많이 하시는 거죠. 차체가 굉장히 묵직해요. 얘가 422마력을 했죠. 제가 이 G90 때 리뷰 때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스포츠카나 슈퍼카들은 마력이 높으면 어때요? 초반 스타트나 움직임이 경쾌하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악셀 딱 밟았을 때 튀어나가는 이 힘으로 우와 막 오치다 막 이러는데 이 플래그십 세단은 중후반에 밀어주는 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마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속에서도 한번 악셀을 밟았을 때 차가 더 한번 나간다든지 아니면 중부 후반에 악셀을 밟았을 때 부드럽게 끝까지 밀어주는 요 힘들 요것 때문에 마력이 높은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렉서스는 전 구간이 부드럽고 힘이 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구간이 없어요. 아무리 엔진의 힘이 출력이 좋은 차도 뭐 예를 들어 뭐 60, 70km에 뭐 3단에 3, 4천 뭐 요 RPM 때 아, 악셀을 밟아도 반응이 좀 느리거나 좀 뭔가 힘이 딸린 듯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렉서스는요 1000 구간에서 부드럽고 힘있게 밀어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드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주행에 있어서는 전 개인적으로 깔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면의 잔진동도 많이 걸러주고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운전자한테 전달 안 하고 걸러주고 이런 부분들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차고 높이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튼들 볼륨 조절이거든요. 이거 조작하는 이 느낌 악기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버튼의 조작감도 굉장히 훌륭해요. 단 좀 너무 올드하다라는 게 단점이긴 한데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보통 스포츠 모드는 이 센터 콘솔 쪽 여기 버튼으로 있는데 얘는 여기 위에 있어요. 이게 사용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가 막상 사용하다 보면 또 편할 수도 있거든요.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 성향 자체가 많이 달라지죠. 사운드백이요. 약간 액티브 사운드처럼 소리가 조금 이제 배기음이 나오죠. 그러면서도 핸들에 대한 묵직함, 악셀 반응과 브레이크의 그 담력의 그 세팅 값도 어느 정도 달라져요.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주행. 얘가 5세대 처음 나왔을 때 2017년도에 스포티한 주행으로 욕 뒤지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모드로 나눠 놓은 거예요.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 때는 부드러운 승차감이나 부드러운 세팅을 해놓고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때는 그 5세대 처음 나왔을 던 LS500처럼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넣어놨어요. 플래그십 세단에 붙어있는 스포츠한 성능들 잘 안 넣어놓거든요. 세팅들이 불필요하니까. 근데 LS500은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스포츠 플러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아니 그냥 구색용만 있는 거겠지 이게 왜 필요하겠어 했는데 나름 그래도 이 스포츠 모드가 훌륭합니다. 승차감, 도로 노면의 그 전달력이 컴포트와 에코 모드에 비해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후륜 조향은 따라 안 들어갑니다. 전장이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요즘에 대부분 나온 플래그십 세단들은 후륜 조향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간다. 이게 아쉽다 보면 되는 거죠.
기능적인 건 넘사벽이긴 해요. 계기판에 진강경실 내비게이션 연결된 거 봐봐요. 이런 거. 이런 옵션은 넘사벽이에요. 이건 렉서스뿐만이 아니라 벤츠, BM, 뭐 벤틀리, 뭐 롤스로이스까지 옵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특히 제네시스가. 타보시면 알아요. 전 다 타봤잖아요. 옵션에 있어서는 넘사벽인데 이런 뭐 기본적인 기본기나 완성도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악셀의 움직임이라든지 반응은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좋았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특히나 얘는 지금 일렉트릭 슈퍼차저 48V 들어갔잖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여기 들어가서 전 구간에서 이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서 좀 부드럽고 나름 좀 탄력적인 주행이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근데 뭐가 좀 있냐? 핸들의 진동이 좀 느껴져요. 아까 렉서스는 손으로 이 노면의 충격이라든지 진동이 거의 안전해지거든요. 묵직하게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 제네시스 G90은 조금 그 노면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핸들에 대한 진동, 그러니까 노면이 좀 안 좋은 거 지나갔을 때 그 핸들의 진동이 좀 느껴져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미세하게 느껴지는 이런 차이들이요, 장시간 운전했을 때, 장거리 주행했을 때 크게 느껴져요. 저희가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 G90을 타면서 느끼는 게 의외로 이런 좀 미세한 진동들이 조금 올라오는 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렉서스는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쭉 부드럽게 밀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두 차종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트 포지션도 G90과 렉서스 LS500이 좀 다르긴 해요. 렉서스 500은 조금 더 낮게 되어 있고 G90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어서 전방의 시야라든지 그 대시보드 높이도 LS500보다 G90이 좀 더 낮아요. 전방 시야도 좀 더 좋고 뒷바퀴 조향 얘가 지금 저속에서 4도, 고속에서 2도잖아요. 그래서 아까 렉서스가 한 번에 돌지 못했던 그 곳을 얘는 한 번에 돌아요. 후진 안 해도. 단점이 벤츠랑 또 비교하면 벤츠는 10도까지 돌아가잖아요.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데 얘는 조금만 조작해도 그냥 4도가 한 번에 확 돌아가요. 그래서 뭔가 극단적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약간 이질감이 있기는 해요. 드라이브 모드나 이런 모드에 대한 것도 LS500보다는 한 수입니다. 얘는 뭐 쇼퍼 모드도 있고 스포츠 모드도 있고 모드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에어소스에 대한 세팅값 이런 것들도 좀 더 탄력적이면서 많은 부분을 좀 조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모드 하면 요 시트도 허리를 딱 잡아주고 반응과 이런 가상 사운드, LS500도 있기는 한데 이런 사운드도 이 G90에도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요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앰비언트 있죠. 앰비언트 간접 조명식으로 되어 있어요. 벤츠 S클래스나 아우디 어때요? 직접 조명으로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이 그냥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밑에 있거든요. 불빛이 이 면을 불빛으로 쏴줘요. 비치는 걸로 이제 실내가 은은하게 보이는 건데 이게 사실 저는 플래그십 세단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먼저 G90 뒷좌석을 한번 타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리클라인 시트부터 원터치 버튼을 통해 레그레스트, 풀레스트, 전방 시야까지 확 트이게 되는 거죠. 쇼퍼 모드로 또 할 수가 있어요. 2열만을 위한 쇼퍼 모드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담력이 좀 더 부드럽게 잡혀요. 팍팍 잡히는 게 아니라. 2열의 승차감도 노면에 대한 그런 불필요한 충격을 이제 운전석보다 뒤에를 좀 더 걸러줘요. 원래 보통 차들은 뒤에보다 운전석에 대한 그 승차감이 좀 더 좋거든요. 잔진동도 걸러주고. 근데 G90은 2열을 좀 더 걸러줘서 편해. 그리고 이제 2열의 거울, 이것도 또 플래그십 세단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좀 몸단장이나 이런 것들 좀 하라, 신경 써라,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부터 이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는데 G9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통해서 듀얼 모니터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확실히 잔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G90이 굉장히 편합니다. 렉서스 LS500도 굉장히 편하죠. 근데 공간에 있어서는 G90이 좀 더 넓어 보이고요. 리클라이닝 시트나 이 등받이 각도나 이런 부분도 G90이 좀 더 좋긴 합니다. 반면에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은 렉서스 LS500이 저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네시스 G90을 좀 타면 LS와 비교했을 땐 조금 더 통통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묵직하거나 좀 눌러주는 느낌은 LS500이 조금 더 묵직하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두 차종 다 워낙 부드럽고 워낙 편하기 때문에 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굳이 차이점을 꼭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좀 승차감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LS가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도 꽤 많이 뒤로 눕혀지고 일단 시트의 그 착자감이 굉장히 편해요. VIP 시트 해가지고 막 2열이 막 접히고 막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불편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단 이런 좀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G90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풍저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이 렉서스 LS500이 조금 더 소음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물론 큰 차이는 아니다. 이게 좀 버튼들이 다 터치 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시트 조절하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얘도 굉장히 훌륭한 차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일본의 자존심
제네시스 G90 23년형 모델과 렉서스 LS500 가솔린 모델 두 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우리가 시작에 오프닝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진지하게 뭐 이거 뭐 한국을 그냥 뭐 국뽕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 채널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 갖고 온 거 아니고요.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서스는 렉서스만의 매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만의 매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워낙 또 이렇게 층이 또 단단하고 되게 스펙터를 다양하잖아요. 반면에 렉서스는 렉서스 사는 분들만 또 사는 차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을 찍는다고 이거 사려고 하는 분들 이거 산다든지 제네시스 하고 싶은 분들이 렉서스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도 뭐 제네시스, 렉서스 비교라든지 다양한 비교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현명한 소비 그리고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알지. 로즈데이잖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아 뭐야, 사실 나도 준비한 게 있는데. 아 그래? 뭔데?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따따다다따따따따따다. 따따다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우리 헤어지자. 곧 로즈데이인데 다들 로즈데이 선물 준비하셨나요? 로즈데이에 딱 어울리는 방향제 준비했어요. 시크한 장미꽃 디자인의 최단 기간 리뷰 3,000개를 달성한 요즘 대세 방향제. 원래는 분품 한 개에 리필 2개를 주는데 추가로 2가지 향을 더 드리기 때문에 모든 향을 다 맡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 배송까지. 이벤트 기간은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까지니까 실용성 있는 방향제 선물해주고 연인과 향기 모두 사보세요. 아, 근데 난 누구한테 선물해주지?